안녕하세요. 살 빼드린 김동주 원장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1200kcal 식단 공식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적게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체중이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먹어도 살이 훅 찌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는 칼로리를 많이 줄였는데도 왜 내 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자고 있을 때 또는 기상 직후에 훨씬 더 추위를 많이 느낀다. 두 번째,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손등이나 발등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살 빼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한 뒤에는 실내임에도 유독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살을 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대사를 꺼버린 강제적으로 절전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1200kcal라는 이 숫자에 갇혀서 내 몸의 비명을 무시하면 결국 요요와 정체기라는 늪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왜 기초 대사량보다는 조금은 더 먹을 때 살이 더 잘 빠지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해결책까지 짚어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1200kcal를 먹어도, 즉 내가 엄청나게 작게 먹었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대사 적응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먹는 양이 급격하게 줄면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소모량도 줄여버리는 생리적 반응이 있습니다. 2014년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지 발표에 따르면 칼로리 섭취가 급격하게 줄어들 때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갑상선 호르몬이 T3의 대사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보일러 역할을 하는 이 T3 호르몬의 수치를 확 떨어뜨려서 우리 몸 전체의 엔진 출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등이나 발등이 차가워지고 자는 도중에 계속해서 오싹오싹 추위를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보일러가 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둘째는 호르몬의 역습입니다. 포만감을 주는 렙틴은 바닥을 치게 되고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즉 언제든지 우리가 폭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초 대사량보다 작게 먹는다는 건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엔진 자체의 크기를 확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을 태우는 엔진이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쵸? 조금만 더 먹어도 바로 요요가 오는 몸이 되는 겁니다. 즉 체질적 요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먹는 것이 가장 지방을 잘 태울 수 있을까요? 2011년 노르웨이 스포츠과학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이 그 해답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우선 이 연구팀은 두 가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먹는 양을 급격하게 줄인 A그룹이고요. 두 번째 B그룹은 기초 대사량보다 오히려 조금 더 섭취한 그룹입니다. 자, 결과는 어떠했냐면요, 급격하게 섭취량을 줄인 A그룹보다 오히려 기초 대사량보다 조금 더 많이 먹은 B그룹이 체지방이 훨씬 더 많이 빠졌고 근육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에너지 가용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존의 위협이 없다 라고 판단할 만큼은 그 최소한의 에너지만큼은 들어와 줄 때 비로소 비축되어 있는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생존의 위협이 있다라고 판단될 만큼 너무 작게 먹어버리면 더욱더 지방을 저축해서 생존에만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칼로리의 공식은 기초 대사량의 1.2배를 드시는 겁니다. 이 구간이 우리 몸의 절전 모드를 해제하고 지방이 연소되지 못하도록 걸려있는 이 자물쇠를 열어 제끼는 열쇠거든요. 1200kcal라는 숫자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엔진이 돌아갈 최소한의 에너지는 넣어줄 때 우리 몸은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이는 명확합니다. 대사가 정체된 상태를 기혈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엔진을 돌릴 연료와 불꽃이 없으니까 온몸이 차갑고 순환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 몸이 차가울 때 에너지가 부족한가 또는 열 자체가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에너지와 열 자체의 부재가 아니라 순환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순환이 잘 돼서 지방이 활활 타고 있다는 5가지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공복 허기인데요.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나니까 기분 좋은 허기짐이 느껴진다. 두 번째, 식후 졸림이 없는 건데요.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에너지가 오히려 막 샘솟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식후 식곤증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활력이 느껴지신다면 지방이 잘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뜻한 손발입니다. 아까 만져본 손등과 발등이 실외에 있을 때는 차갑더라도 실내에 들어가면 곧 훈기가 돈다. 이렇다면 지방이 잘 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안정적인 감량 상태인데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작게 먹어야 되고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중인데도 내가 무기력하지도 않고 예민하지도 않다. 그러면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활동 에너지의 유지입니다. 10주에 10kg를 감량한 제 환자분처럼 분명히 작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지치지 않는 힘이 느껴진다. 이 5가지가 느껴진다면 내 몸의 지방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최종 정리해 볼게요.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1200kcal도 안 드시는 급격한 열량의 제한에서 벗어나 기초대사량의 1.2배는 드셔야 합니다. 내 몸을 괴롭혀서 느껴지는 그 고통보다는 손발이 따뜻해지는 이 증거를 믿으세요. 다이어트는 내 몸을 고문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 몸을 일 잘하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조율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의지가 부족해서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에너지를 태우는 이 엔진이 너무 망가져 버려서 단순히 조금 더 먹는 것만으로는 이 엔진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너무 작게 먹거나 굶다 보니까 이 엔진의 불씨 자체가 꺼져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혼자 고군분투하시기보다 무너진 대사 과정을 바로 잡아주는 전문가와의 리셋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멈춰버린 엔진에 불을 다시 지피고 순환을 뚫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나의 대사 엔진이 왜 꺼졌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러분들의 몸이 다시 따뜻한 활력을 되찾고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면 줄인 만큼은 살이 빠질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제가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진짜 내 몸의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 문의나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대사 엔진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목표 체중까지 다이어트 성공하는 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 빼드린 김동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